네, 2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엄청 더워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날씨를 찾아보니까 오늘도 한 30도, 네, 내일 모레는 한 32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특히 이탈리아 로마에서 특별 미사 있었는데요. 일단 그거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길어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이제 교황과 오늘 이재명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오늘 바티칸에서 직접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특별미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장엄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분단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극복하고 있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 어제 특히 로마에서 올린 저 특별 미사를 기화로 대한민국에 정말 평화가 깃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바티칸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면담 자리에서 방북 요청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한국 언론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에 또 다른 평화의 기운을 움트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과연 레오 14세 교황께서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되실까요? 함께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바빴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도 국내 현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비공개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대수보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수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걸 악용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문 검색 행위를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도 일반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검문 검색을 한다. 대체 공권력은 어디로 가 있는 것이고 공권력을 그 자리에서 일반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공권력을 그 정당한 행동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한민국 행정력 공권력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직격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등 유력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 부정선거와 또 재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요. 정치적 논란거리로 가져가면서 문제가 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정조사와 그리고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이것을 부실한 선거관리와 부정선거를 착종시켜서 마치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문제를 키우고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영상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신들 면접 볼 때 이거 다 외웠을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저희 농민들이 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지하철 막차가 끊겼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25년 농민운동하면서 이런 날이 있었나? 시민들이 왔으니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겠다. 오늘 기필코 이들과 함께 이곳 남태령을 넘어야겠다. 저와 비슷한 20대 여성들, 청년들이 3,000명, 5,000명, 아침이 되니까 10,000명,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에서 애태우며 지켜보는 수만 명. 시민들은 핫팩과 양말 등 보온용품을 나눴고 따뜻한 음료와 먹거리가 배달됐습니다. 그때 느꼈죠. 역사책에서 배운 5.18 때 대동세상이란 게 이런 걸까? 저 같은 추운 사람도 혼자 타고 올라왔습니다. 젠더 피어입니다. 또 장애인입니다. 4년 전 돌아가신 농민운동가 고 신영범의 딸 신우리입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남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연대가 시작되는구나. 편견 없는 무조건적인 연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진다는 건 더 이상한 일이다.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네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게 뭔가? 뭘까?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특히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그냥 단순한 사기 민주당 정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원만히 5년을 예. 보내가지고 예. 다음 총선 때 자기들 재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5년 후에 민주당 정부, 5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그게 성공이다. 예. 정권제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 그러나 그 박근혜를 물리쳤던 촛불 시민들이 다시 응원봉 들고 나와서 예. 촛불 혁명의 연장이죠. 뭐 빛의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만든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데 네네. 국민들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무난한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예. 자기들이 바라던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그런 이제 성공한 2기 촛불 정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방선거에서 뭐 단체장 수를 많이 확보했다든가 또 뭐 총선에서 다수당 제1당으로 남는다든가 예.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국민들이 진짜 염원하던 완전히 나라를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기운을 바꿔놓는 그런 이기 촛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과연 이재명 정부가 해낼까? 예. 이제까지 보면은 특히 이번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지도층, 나는 꼭 뭐 당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 대다수를 네. 포함해서 그런 의식이 없었거든요. 예. 예. 촛불혁명이나 빛의 혁명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들 집권하는데 도와준 고마운 사건이었지. 예. 이기 촛불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니님께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실용적으로 살아요님은 저 때는 열정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차가워지고 있다. 차가워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분노하게 하지 마라. 예. 자, 노북남님은 민주시민 2030 멋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역사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개혁을 원합니다. 국민들 생각들과 다르게 가는 국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에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을지 모르는 비상계엄 때 영상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다시 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눈물 나죠. 네, 저도 이 갱년기 때문일까요? 저도 저런 장면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이제 저희도 현장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함남동 관저 앞에도 취재 편의점이 갔었고 국회 앞에도 갔었고 또 로텐도홀 안에서도 집회를 했었고 광화문 뭐 저희가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때 굉장히 뜨거운 연대,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난의 위기에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대 보수화 때문에 큰일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웬걸요. 응원봉 들고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이 여의도를 가득 메운 분들은 바로 2030 1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 체포에 불응하면서 버티던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면서 그 추운 겨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키세스가 되셨던 분들입니다. 고립된 농민들을 위해서 바로 여기가 우금치다라고 하고 남태령 고개로 달려가서 그 한밤 목청 높여서 경찰들을 향해서 차 빼라 이렇게 외치셨던 분들. 그런 분들 댁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저 청년들 어떡하나 내가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나갈 수는 없고 응원만 하면서 지켜보기가 미안해서 난방버스 보내고 뜨끈한 어묵탕, 우육탕면, 설렁탕 보내주셨던 분들. 해외에서 유튜브로 지켜보시다가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커피차, 어묵차, 간식차 보내주셨던 재외동포 여러분들 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때 모였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 지금도 다 잘 간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내란 청산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저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28년 총선 30년 대선까지 쭉쭉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시민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아직 내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엄한 국민적 에너지에 어떤 사사로운 소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제 때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그리고 군사 독재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유로 그래서 21세기에 두 차례나 되는 시민혁명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태 때 있었던 촛불혁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빛의 혁명인 겁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백낙청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간절했고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반드시 전국적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어느 평범한 민주당 정부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언제라고 평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특별한 정부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셨던 제1기 촛불혁명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제2기 시민혁명 정부에 해당하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힘을 합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듯한 민주국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 길에 매진하는 것이 옳고 그 길에 복무하고 있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김혜경 여사가 작년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식당에서 열린 현지 한인 여성 활동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있구나. 예, 그 엄동설안의 길바닥에서 다들 그 은박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로 인간 키세스단이 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현장을 지켰던 그 시민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동세상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워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혜경 여사 입에서 키세스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당시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건강이 걱정이다라는 아프리카 현지의 한 여성 활동가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한 겁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명의 1시간이다. 임기가 정해진 정무직 공직자들은 미안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더 힘껏 일을 하자. 남은 임기 4년, 8년처럼 일하겠다. 이게 공연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 춘추관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마주하거든요. 그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 저는 지난주 갤럽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내 마음의 응원봉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아쉬운 낙선자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꼽았습니다. TK에서는요 무려 32%가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수 유권자의 11%가 그리고 진보 유권자의 35%가 각각 아쉽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합치면 46%가 김부겸 이번에 당선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답변을 한 거죠. 왜? 상대 후보가 누굽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란 청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김부겸이 당선되어야 대구에서도 TK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출발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네 라는 아쉬움이 생긴 거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정치 집단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표를 줄까? 그게 옳은 건가? 그들한테 권력을 주면 또다시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댈지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좋단 얘기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은 대체로 김부겸의 낙선을 아쉬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의 유력 대권 후보 둘이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오세훈 당선자요. 다른 하나는 한동훈 국회의원입니다. 윤 어게인을 주창했던 이진숙, 김태규 두 전직 방통위 간부들도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점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 선거가 무슨 내란 심판 선거야. 국민들도 너무 내란거리면 싫어합니다.
신물 낸다. 뭐 이런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선거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오늘 정치 막전 막후 칼럼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성적이 부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수도권 부동산이 악재로 작용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의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선거 직전인 5월 셋째 주 차에 5월 3주 차에 긍정 64, 부정 28. 선거 직후였던 6월 2주 차엔 긍정 57, 부정 35로 확인이 됩니다. 선거 전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7%가 빠졌고 부정 평가는 7%가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45에서 41로 4%포인트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동시에 하락했고 내란 정당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22%에서 29%로 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 공소 취소 논란과 수도권 부동산 악재가 큰 영향이었다면 선거 직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왜 높았을까요?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은 3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약 석 달간 지지율이 계속 빠졌어야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단 한 차례도 60%를 밑돈 바 없습니다. 무려 67% 최고치를 4번이나 찍었고요. 지지율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5월 9일 양도세 중과 폐지, 유예는 없다. 이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주고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최초로 부동산 이슈가 잠잠했던 선거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전월세 가격 폭등 문제, 또 삼전 릭스를 중심으로 한 셔세권, 셔틀버스죠. 셔세권 중심 아파트값 상승 등의 뉴스가 나오긴 했어도 부동산과 공소 취소 때문에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등을 돌렸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벌써 3월과 4월부터 조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류는 좀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후폭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모두가 기대했던 15대 1 아마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승리할 거야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실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출구조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기류였죠. 그런데 자고 나니까 다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후폭풍이 거세고 여당과 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5%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4.3, 민주당은 38.0. 사실상 리얼미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또 뒤집혔다. 지난주 갤럽에 이어서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X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하의 글인데요.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라면서 첫 번째,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두 번째,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셋째,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을 꼽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하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하며
대결과 배제보다는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큰 그릇 역할론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게 아니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서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포용, 통합, 개방 이런 단어로 확인이 좀 됩니다. 대통령의 X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곡해 한다면 그거 자체가 대통령의 그 큰 뜻을 오히려 이렇게 좁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큰 틀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지도부가 2번의 교체가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가 2번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가 있고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 28년도에 또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2번의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내 토론을 전개하고 당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 전반으로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MBC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성은 초선 국회의원의 얘기인데요. 또 여러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 지금 몸은 멀리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계신 거 아니냐. 민주당이 오죽 답답하면 계속 X에 글을 올려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듣고 행동 실천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지금부터는 문 딱 걸어 잠그고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낼 때까지 피 터지게 토론하며 해답을 찾는 수밖에 다른 해법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긴긴 겨울밤 응원봉 하나 들고 광장을 지켜주셨던 수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을 봉다리 핫바지로 보지 않는 한 임기 1년차 대통령에게 정권은 짧다라거나 정권 재창출, 대권 도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혀를 차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토론해서 당원들과 함께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당대표가 뽑히고 그리고 그 이후라도 모진 비바람이 불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란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확립할 때까지 끝까지 민주당이 전선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도 취재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개표 이후에 청와대 전체가 멘붕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수석보좌관 회의도 오늘은 그만합시다 라고 아주 짧게 끝냈다라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심 없는 행동이다.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평택과 전북 이 문제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돌 던지기가 지속되면 해법이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엄마를 찾는 것이다. 자식이 죽든 말든 내 지분을 챙기겠다. 곤란하다. 선당후사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한탄이 쏟아집니다. 선거 복판에 그리고 끝난 뒤에도 지지자 간의 갈등이 폭발해서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승리했다면 상임위 배분 문제를 책임있게 이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녹록지 않다는 의견도 새어 나옵니다.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 국회를 구현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든 데다 또 현재로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되어서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난감해졌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벌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임기 1년 차인데 매우 안타깝다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마구잡이로 흔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의 X를 인용하며 그 긴 글 가운데 정작 자신이 지킨 건 하나라도 있나? 라면서 친명 친청 싸움에 피곤한 모양이다. 재판 취소부터 깨끗하게 포기해보라. 여당이 민생에 쓸 시간이 10배는 늘어날 것이라며 국정 전반을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본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도 표현을 안 쓰죠. 저 아까 댓글창에도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군사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징역 30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국정조사로 상당 부분이 조작 기소였다는 점이 오보였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의 이적 행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2배, 3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뜻을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 조작 기소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법과 원칙.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다. 아니, 조작해서 기소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틀린 주장을 합니까?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마치 조작 기소는 싹 빼버리고 공소 취소만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마치 자기 사건을 위해서 이 공소 취소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조작 기소가 더 중요한 팩트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조작해서 기소했다면 그거는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빼버리고 공소 취소만 강조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보다 정확하게 알고 주변에 그 사실을 전파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벌써 9시 35분 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요거는 내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